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던 제3정당의 꿈을 꾸고 김종인과 금태섭과 손을 잡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앞날에 어둠이 드리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자 대전뉴스의 기사를 보면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허 시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지역은 유성을 또는 서갑이 유력하고 조승래 의원이 지난 10일 시청을 방문해서 다선 의원의 거취를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유성을로 지역을 확정할 경우 이상민 의원과의 경선이 본선보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며 허 전 시장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자, 그러니까 허태정이라는 대전시장까지 한 인지도 높은 민주당 정치인이 있는데 이상민 지역구 또는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상민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이상민은 경선 탈락이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경선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허태정이 1위를 할 때 이상민은 3위로 탈락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허태정이라는 인물이 궁금합니다. 참여정부의 행정관 출신으로 대전시장으로 있을 때 지역화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당시 이런 글을 그는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학연설에서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기대하도록 믿음과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자, 허태정 후보가 최선일지 차악일지는 아직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상민이라는 세작을 정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환영입니다. 그리고 허태정 후보 입장에서 이상민이 최근에 김종인과 놀면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 일 잘하는 조승래보다는 이상민 지역구에 가는 게 명분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상민의 지역구는 대전, 유성을입니다. 노은동, 신성동, 전민동, 구죽동, 관평동에 사시는 분들은 허태정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난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도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곧바로 전 세계적으로 타전이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자 대통령실에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는 말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다. 이것을 전쟁 무기 지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가 지나칩니까? 윤석열이 탈러시아 발언을 한 겁니다. 게다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교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전시 물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상대 국가에 의해 교전 당사국으로 지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가 당장 한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서 자신을 자해하는 또라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교육 규모를 보면 엄청납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교역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가스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우리는 러시아에 자동차 등을 수출합니다. 탈중국 발언으로 반도체가 박살났는데 그나마 버텨주던 게 자동차인데 오늘 윤석열의 탈러시아 발언으로 자동차까지 박살났습니다. 자,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동해항은 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에 있는 나라로 가는 수출품이 선적되는 곳입니다.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게 동해항의 북방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가장 많고 건설 기계, 미용용품 등이 잘 나가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국적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 공장을 잇따라 폐쇄하면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신차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우리나라가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이 야, 왜 이렇게 수출이 잘 돼? 자동차 셧다운! 이렇게 셧다운을 시켜버린 겁니다. 정말 미친 또라이입니다. 막말로 미국과 척을 져도 미국은 민간주도 경제라 수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관치 경제 아닙니까? 위에서 말 한마디면 우리 제품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한테 설설기면서 미국 하자는 대로 하는데도 반도체, 전기차로 뒤통수 계속 맞고 중국에게는 반도체 박살나고 러시아에게는 자동차 박살나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도무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자해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대단한 외교 통상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술적인 믿음입니다. 친일하면 만사 형통이야.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물론 윤석열의 탈러시아 발언에 외교 통상 전략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선을 그으면서 미국 주도의 북중러 포위 전략에 합류하겠다, 이런 선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K-방산이 나토 진출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희망의 회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안보 공백을 무릅쓰고 155mm 포탄을 팔아먹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해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크게 한몫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으나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미국이 나중에 챙겨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챙겨주는 나라입니까? 지들도 지금 중국한테 쫓겨서 바쁜데 지금도 우리나라를 향해 뒤통수를 치고 반도체 공정기술 같은 거 이거 뽑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미국을 믿어보자! 믿자! 믿음! 믿음이 중요해. 자,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건 주 69시간 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게끔 사용자들이 해줄 거야. 믿어! 이 소리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주 69시간 근무제가 폐기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법안 폐기를 검토한 바 없고 결정을 내릴 단계도 아니라며 성급히 부인했습니다. 자, 김문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가 너무 많고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지 않느냐. 법안을 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해 줄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좋다.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 폐기될 수도 있다. 야, 믿음이 부족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박정희도 이런 호구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또 할 것 같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러한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최근 갤럽 27%가 나왔을 때 처음 나왔던 윤석열의 발언은 바로 고용세습 어쩌고 하면서 노조 때려잡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죠. 마약과의 범죄를 강조하면서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마약을 방치하는 바람에 지금처럼 마약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했던 건 본인 아닙니까?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본인도 방치의 책임이 너무나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사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야, 딱 이승만입니다. 야, 사실상 거기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발언이고 현재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 여론조사들을 향해서 욕을 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을 믿자, 일본을 믿어보자, 기업을 믿자. 이게 윤석열의 주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아, 이제 또 곧 사고 치겠구나. 또 적을 만들고 적대적인 발언을 하면서 반등을 노리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